테헤란의 하늘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 날 세계의 강대국들은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70년 동맹을 자처하던 러시아는 폭격 개시 8시간 만에 대사관 짐을 쌌습니다. 전략적 동반자라 불리던 중국은 그보다도 빨랐습니다. 수조 원어치 무기를 팔고 석유를 헐값에 사가던 나라들이 미사일 한 방에 수십 년의 관계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찾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테헤란 대학 역사학과 명예교수 마흐드 하산은 그날 새벽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 아침 기도를 마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엘브루즈 산맥의 능선이 희미하게 빛나고 돔과 첨탑이 아침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직전까지는 처음엔 먼 곳의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하나, 둘 동시에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창문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테이블 위 물잔이 출렁였고 벽에 걸린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때의 그 진동. 하지만 이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하산 교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 국방부가 밝힌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항공모함 2척과 스텔스 폭격기, 유도미사일이 총동원된 사실상의 전면전이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카라지, 쿰. 이란 전역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고 8시간 뒤 테헤란 외교구역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중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검은 SUV들이 줄지어 대사관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뒤를 따랐고 국기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그 시간 차이는 양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파기해야 할 문서가 더 많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청년이 가져다준 찢긴 신문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방이 떠났다. 하산 교수는 그 제목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랬군. 35년간 중동 외교사를 연구해온 학자였으니까요. 러시아가 이란에 판 것은 우정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어치를 팔면서도 그 무기들이 미국 스텔스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했습니다. 40년간 국제 제재로 갈 곳 없는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이면서 전략적 동반자라는 이름을 선물했죠. 하지만 미사일이 떨어지자 그 이름은 휴지 조각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한 상인이 중얼거리는 영상이 SNS를 탔습니다. 결국 우리 기름만 노린 거였지. 석유 안 나오는 나라였으면 전화번호도 안 줬을 거야. 그 목소리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너무 많이 울어서 마른 것인지.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폭격 사흘째 전력의 60%가 끊기고 수도관이 파열되고 병원에는 의약품이 바닥나던 그 순간 이란 시민들이 오히려 지하 대피소에서 거리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총도 화염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종이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손수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왜 태극기였을까요? 그 답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7년 테헤란 북부 바나크 지구의 한 거리. 한국과 이란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그곳에서 24살의 대학원생 하산은 낯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외교 행사장에 양복이 아닌 작업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땀에 젖은 옷. 한국에서 온 건설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표지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석판에는 한국어와 페르시아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테헤란시의 서울로를, 테헤란시는 서울시의 테헤란로를 명한다. 하산 청년의 시선은 두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 멈췄습니다. 표지석을 내리던 한국 청년이 페르시아어 글씨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읽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손끝에 담긴 정성은 글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이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청년이 고개를 젓더니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이 먼 곳에 새겨진다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 손을 하산 교수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바닥 가득 박힌 굳은 살, 손톱 밑에 시멘트 가루, 사막 자외선에 벌겋게 탄 손등. 그것은 무언가를 빼앗으러 온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러 온 손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란으로 건너온 한국 건설 근로자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섭씨 6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하루 10시간, 월 2회 휴무로 일했습니다. 다른 나라 건설사들은 에어컨 사무실에서 명령만 내렸지만 한국인 감독들은 이란 노동자들과 같은 햇볕 아래 섰습니다. 같은 모래바람을 맞고 같은 물을 마시며 연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산 교수는 훗날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자원을 가져가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나라를 함께 세웠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흔적은 모조리 지워졌습니다. 거리 이름이 바뀌었고 동상이 무너졌고 서울로 명명식을 주도했던 테헤란 시장조차 총사령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헤란의 거의 모든 거리 이름이 교체되는 와중에 단 하나, 서울로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하산 교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잊은 것이 아닙니다. 차마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서울로 주변 주민들 상당수가 그 한국 청년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혁명은 왕조의 흔적을 지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대가 창군 이래 최초의 군사협력 목적 해외 파병부대로 창설되었습니다. 부대 이름은 아크, 아랍어로 형제입니다. 아크 부대는 단순히 전투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정신, 체계적 훈련 문화, 기강을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UAE 왕세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크 부대는 한국과 UAE 협력의 차원을 높여준 주춧돌입니다. 미국은 UAE에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무기를 많이 팔수록 이득이니까요. 한국은 무기보다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2007년에는 레바논 남부에 350명 규모의 UN 평화유지군 동명부대가 파병되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수천 명이 죽어간 그 땅에서 한국군은 총 대신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5개 마을을 순회하며 내과, 치과, 성형외과 진료를 했습니다. UN 레바논 임무단 전체에서 이동식 치과 버스를 운영한 유일한 부대였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재봉 교실을, 아이들에게는 태권도와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도로를 놓고 정수시설을 세웠습니다. 파병 이후 진료한 현지 주민만 14만 명. 그 중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들은 청각장애 어린이 3명도 있었습니다. 레바논 주민들은 동명부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 그 이름은 레바논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란에서도. 하산 교수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미사일을 보냈고 러시아는 무기를 팔았고 중국은 자원을 가져갔소. 하지만 한국은 의사와 선생님과 삽을 든 군인을 보냈소. 강대국들이 전쟁의 씨앗을 뿌릴 때
한국만이 평화의 씨앗을 심었소. 폭격이 계속되던 그날 끊겼다 이어지는 인터넷 사이로 영상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군인이 레바논 아이를 안아주는 장면, 할머니의 이를 치료하는 장면, 마을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 영상 위에 페르시아어 자막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총 대신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상은 블루투스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테헤란에서 이스파한으로, 시라즈에서 마슈아드로, 그리고 이란 곳곳에서 사람들이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물감으로, 페인트로, 심지어 피 묻은 붕대의 색으로. 비율이 맞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건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9천만 이란 국민이 버림받은 그 순간 그들이 기억해낸 이름이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 하산 교수는 지하 대피소를 나온 뒤 곧장 서울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넘고 갈라진 도로를 건너서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수백 명이 수만 명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채 3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A사 용지에 아이의 노트를 찢어서 처방전 여백에, 손바닥에. 내용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귀중. 우리 이란 국민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건을 도와주십시오. 정복자가 아닌 친구를, 미사일이 아닌 청진기를, 파괴가 아닌 건설을. 우리는 5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누구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당도 종교 지도자도 이 일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9천만 국민의 마음이 스스로 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하필 서울로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줄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에게 하산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어요? 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운 날에도 물을 먼저 이란 아이들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걸 알고 있어요. 50년 전 한 한국 청년이 이란 아이에게 건넨 물 한 잔. 그것이 세대를 넘어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청원서는 임시 연락소를 통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서울 외교부 중동과의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테헤란 서울로에서 대규모 시민 집결. 추산 수십만 명. 대한민국 재건부대 파견 요청.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확인. 24시간 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합참의장, 그리고 대통령.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 서울로를 가득 메운 인파. 손으로 그린 태극기. 줄 서 있는 시민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하십니까? 70년 전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운 16개 참전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70년 전의 우리입니다. 대통령이 사진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면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력 개입이 아닌 인도적 재건 지원. 레바논에서 했던 것처럼, UAE에서 했던 것처럼. 총 대신 청진기를, 미사일 대신 불도저를. 그 소식이 테헤란에 전해졌을 때 서울로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어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었고 노인들은 50년 전 기억을 눈물로 닦아냈습니다. 하산 교수는 서울로 표지판 아래에 서서 손끝으로 글씨를 쓸었습니다. 50년 전 그 한국 청년이 페르시아어 글씨를 쓸어보던 것처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기름을 가져간 적이 없소. 우리에게 무기를 판 적도, 우리의 혁명을 이용한 적도 없소. 그저 우리 옆에 서서 함께 땀을 흘렸을 뿐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등을 돌린 이 순간에도
당신들만은 우리를 기억해 주었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울로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격의 먼지도 배신의 상처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뿌려진 씨앗. 혁명의 광풍 속에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죽지 않았던 그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란과 한국 두 나라 모두 평화로운 내일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